오늘도 대통령실 소식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대통령의 청와대 직무 첫날이죠. 예, 첫날을 정리해 주세요. 네,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로 출근해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본관에서 주요 참모들과 차담을 나누면서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고요. 통상 대통령이 차담을 겨냥해서 보고를 받는데 어제는 좀 길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 30분 정도였는데 어제는 1시간 20분 정도 이어졌다고 해요. 아무래도 첫날이라서 보다 상세한 보고와 대화들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지하 벙커로 알려져 있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민관 집무실에서의 첫 재가는 주한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라고 하네요. 강유정 대변인은 이 여민관 그러니까 백성과 함께한다라는 뜻을 좀 강조했습니다. 여민간에서 직무를 보는 것은 국정 운영 과정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춘추관도 깜짝 방문했죠. 네, 원래 대통령의 기자실 방문이 예고되지 않았습니다. 없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오후 5시께 또 깜짝 방문하셔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뭐 불편하거나 필요한 걸 좀 말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대통령 본인께서는 용산에 비하면은 사무공간이 좀 좁다.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자들도 명함을 주고받았고요. 기자들은 좀 자주 와달라 소통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럼 통닭을 사오겠다 이렇게 어, 말씀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훈훈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방문했을 때 이경태 기자도 거기 있었나요? 아, 예, 있었습니다. 네. 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정말 깜짝 방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전만 하더라도 뭐 이제 집 청와대 복귀 첫날이기 때문에 춘추관을 좀 오시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간사단이 좀 확인했을 때는 춘추관 방문도 없다더라 뭐 이렇게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를 안 했던 측면이 있는데 깜짝 방문이었죠. 예전에 용산에 계실 때도 카페에서 번개 티타임을 한다든가 이런 소통 깜짝 행보를 많이 하신 바 있죠. 네, 다음번에는 통닭 간담회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과거 탄핵 반대 전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해운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도 밝히셨는데요. 후보자 본인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더라고요. 네, 차담 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이제 보고를 받고 짚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용납할 수 없던 내란 관련 발언에는 본인이 좀 더 소명해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단죄 의사를 좀 명확히 해라라는 취지의 주문이었는데요. 특히 제가 주목한 거는 장관을 사실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지명할 수는 있지만 국민 검증 역시 통과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이 좀 더 노력해서 인사청문회 등을 돌파해야 된다. 뭐 이런 주문을 읽혀요. 대통령이 과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 때도 비슷한 취지의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유임을 반대하는 쪽을 좀 직접 만나서 갈등 조정하는 역할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송 장관이 실제로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정책 간담회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어제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결국은 이혜원 후보자 본인이 좀 넘어서야 할 과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수더라고요. 네, 이해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전혀 몰랐던 분위기였나요? 그렇죠. 좀 파격을 너무 충격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이혼 후보자가 뭐 평소 이제 기본소득이라든가 지역 화폐 등에 있어서 실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 백분 토론에 나와서 서로 맞붙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워낙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현직 지금 국민의힘 지역 당원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참 드물죠. 그래서 그렇죠. 상상하지 못했던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들도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요. 네, 기본소득 지역화폐 확장 재정 등에 대해서 이 후보자의 생각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를 생각이 같은 사람만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게 합리적 정책을 만드는 것, 뭐 이런 생각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후보자가 재정 정책 등과 관련해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소통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뭐 김남준 대변인도 어제 저기 이 후보자가 정부 초기부터 인재풀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출범 당시부터 좀 생각이 다른 보수 인사들을 좀 내각에 포함시켜서 국정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라는 구상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대통령의 맨 넥타이도 흰색,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통합을 상징하는 색깔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번 인사가 조경태 해수부 장관설에 이어서 유승민 국무총리 제의설로도 이어졌는데요. 청와대의 설명이 있었나요? 청와대는 이제 유승민 국무총리 제의설 여기 보도에 관련해서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의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운 후보자의 영입, 이게 내각 합류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바로 이제 조경태 의원의 해양수산부 장관 발탁설이 돈 것도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날 후임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조경태 의원으로 좀 이제 발전된 건데요. 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또 직접 지금 해수부 장관 자리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직접 조 의원이 직접 나서서 아니다, 그런 제안 받은 적 없다 뭐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지요. 그만큼 좀 국민의힘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이미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라면서 국민의힘을 사실상 좀 오른쪽 맨 끝으로 몰아가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후 보였던 확장 행보 이런 것들이 좀 국민의힘에 상당히 긴장감을 줬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어제 차담 때 좀 아쉽게도 대통령 모두 발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청와대 복귀 소회를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마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런 국정 정상화, 회복의 의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처 보고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생중계도 예정돼 있으니까 오마이 TV 통해서 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였습니다.